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산업 현장에서 뻥 터지는 끔찍한 재해들, 그거 진짜 그냥 운이 나빠서 어쩌다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길고 명확한 경고들이 무시되다가 결국 쾅 하고 무너지는 마지막 도미노 조각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직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로드맵입니다. 재해 피라미드의 경고부터 시작해서 하일리히와 버드 모델 비교, 현장에서의 아차 사고 포착, 물적 손실 제어, TBM과 행동주의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까지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재해 피라미드의 경고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재해 발생의 연쇄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 참사는 절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원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거대한 재해는요, 사실 누군가가 무시해버린 수많은 경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 두 번째 챕터입니다. 하인리히와 버드 모델의 차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경고 신호들을 수치로 계산하려고 했던 아주 전설적인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보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는 버드가 하인리히의 이론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인리히는 유명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주로 현장 작업자의 불완전한 행동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버드는 완전 다르게 접근합니다. 비율을 1대 10대 30대 600으로 확 늘려버려요. 피라미드 밑바탕을 엄청나게 넓힌 거죠. 게다가 사고의 진짜 원인을 작업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 중심의 시스템 통제 부족으로 콕 집어서 옮겨버립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특히 저 버드의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있는 숫자 600을 꼭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피해도 없어 보이는 저 600번의 잠재적 징후들, 다시 말해 아차 사고들 말이죠. 저걸 현장에서 미리 낚아채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과장 좀 보태서 이게 진짜 기업과 작업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챕터, 현장 보고와 아차 사고 포착입니다. 자, 그럼 현실에서 저 600번의 아차 사고를 대체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 이제 진짜 현장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겠죠.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 강조하는 4단계 실무 대응 전략이 있어요. 줄여서 실화손기라고 하는데요. 죽은 이론을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적용, 보이지 않는 위험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아차 사고 포착, 장비 피해를 미리 막는 물적 손실 제어, 그리고 이걸 매일의 행동과 연결하는 기술적 결합과 TBM입니다. 듣기만 해도 딱 감이 오시죠? 기업 생존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0번의 아차 사고를 어떻게 모을 거냐고요? 설마 아직도 종이 서류 들고 다니면서 적으시려는 건 아니겠죠? 모바일 앱이나 IoT 센서 같은 빠르고 스마트한 기술을 써야 합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일하다가 이거 위험한데?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제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귀찮은 행정 절차 없이요.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딱 투입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 노하우입니다. 네 번째 챕터, 물적 손실 제어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차 사고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피라미드 중간에 있는 물적 손실을 꽉 잡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RCA이니 FMA이니 하는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 고장 모드 영향 분석,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크게 다치기 전에 장비가 왜 고장 났는지 미리미리 파고들어서 예방하자, 딱 이 뜻입니다. 아까 버드의 피라미드에서 중간에 있던 30번의 물적 손실 기억나시죠? 이거 사실 엄청난 공짜 경고장입니다. 진짜 재수없게 사람이 안 다쳤을 뿐이지 거의 끔찍한 사고의 예행 연습이나 다름없거든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크레인이 고장났는데 정말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다.
와,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멈추고 스마트 예지 버전 분석을 돌려야 하는 아주 시뻘건 경고등인 거죠. 이 공짜 경고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아야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 단 1번 치명적인 대형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챕터입니다. TBM과 행동주의 안전.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들이 실제 현장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예전처럼 작업자 개인의 집중력에만 기대서 종이 쪼가리로 하던 구식 안전관리, 이제는 정말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VR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훈련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한 환경으로 완전히 진화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무조건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 실수를 시스템이 알아서 커버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시스템이 훌륭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했어도 그 데이터가 그냥 본사 컴퓨터 안에만 잠들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완전 무용지물이죠. 이런 정보들은 매일 아침 작업하기 전에 모이는 TBM 시간, 그러니까 툴박스 미팅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공유가 돼야 합니다. 관리자가 윗선에서 일방적으로 조심하세요, 훈계하는 게 아니라요. 어제 이런 아차 사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오늘 작업할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수평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진짜 실질적인 행동주의 안전관리 BBS를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챕터인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의 완성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좀 뒤로 쫙 빼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현장의 활동들이 도대체 기업의 꼭대기, 최고 경영진의 생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입니다. 과거에는 서류에 도장만 잘 찍으면 되는 이른바 종이안전 시대였잖아요. 사고 나면 작업자 실수라고 탓하고 법적 최소 기준만 맞추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죠. 이제 재해 피라미드 밑바닥에 있는 600번의 미세한 징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현장 관리 부실로 안 끝납니다. 곧바로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간주돼서 엄청난 법적 책임,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버드 이론에서 말했던 경영관리 체계의 제어 부족, 이게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말 그대로 범죄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쏟아지는 저 600번의 아차 사고 데이터, 아직도 이걸 처리하기 귀찮은 행정적인 비용이나 부담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기업의 미래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해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절실한 투자 데이터로 보고 계십니까? 통계는 절대 죽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죠. 오늘 이 분석 자료가 여러분의 현장에 훌륭한 해답, 아니 완벽한 생존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십 페이지짜리 새로운 전략 기획서나 두꺼운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노란색 형광펜부터 뚜껑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쫙쫙 줄을 긋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그 형광펜이 주는 거짓된 위안에 완벽하게 속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쁜 비즈니스 리더들이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이 밑줄치기의 함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진짜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내야 하는 분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원분들이라면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정보 습득 방식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보고서를 볼 때 중요한 걸 놓칠까봐 온통 형광펜으로 칠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텍스트의 절반 이상이 노란색으로 덮여 있다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강조되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사업 리스크를 파악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불안감 때문에 펜을 들고 다 칠해버리곤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밑줄을 긋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핵심 정보를 예리하게 골라내는 고도의 인지 활동을 그냥 멈춰버려요. 대신에 그냥 손을 움직여서 색칠하는 아주 단순한 노동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비즈니스 통찰력을 끄집어내야 할 그 금쪽 같은 시간에 뇌는
스위치를 끄고 그저 시각적인 색칠놀이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성과도 없는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 아주 교묘한 심리적 함정 때문입니다. 첫째는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눈에 띄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겠지 하면서 안도하는 거죠. 뇌한테 나 방금 이 보고서 검토 완벽하게 끝냈어 라고 가짜 신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생산성의 착각인데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문장에 색을 칠하는 건 실제로 뇌를 쥐어짜서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보다 훨씬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쉽거든요. 다시 말해 진짜 생각해야 하는 고통은 싹 피하면서도 나 지금 엄청 집중해서 일하고 있어 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착각은 과학적 데이터로도 아주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비즈니스 하실 때 투자 대비 수익률, ROI 엄청 깐깐하게 따지시잖아요. 학습이나 정보 습득에도 바로 이 ROI가 존재합니다. 인지심리학자 던너스키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시간 투자 대비 기억 수익률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효율성이 가장 높은 최상단에는 연습시험이나 분산학습 같은 적극적인 방법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중간에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정교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위, 말 그대로 바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존하는 밑줄 긋기가 학습 효율 꼴찌로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장 성과가 안 나오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바로 이겁니다. 0%. 네, 진짜 0입니다. 아무런 비판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밑줄만 긋는 행위는 장기 기억이나 실제 지식 활용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젯밤에 수많은 데이터를 꼼꼼하게 밑줄 짝짝 쳐가면서 읽었는데 막상 오늘 아침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치열한 임원회의에 딱 들어가면 구체적인 수치나 논리가 하나도 기억 안 나서 등골이 서늘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뇌는 참 얄밉게도 고생하지 않고 쉽게 얻은 정보는 절대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습니다. 인지적인 마찰 없이 그냥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간 정보는 장기 기억 장치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던로스키 교수가 아주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립니다. 대부분은 밑줄을 긋거나 다시 읽는 걸로 공부를 다 했다고 믿지만 그건 그저 텍스트와 친숙해진 것뿐이다.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에서 친숙함과 진정한 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착각하면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보고서에 적힌 화려한 전문 용어나 복잡한 논리가 그냥 내 눈에 좀 익숙해졌다고 해서 내가 그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은 텍스트와 안면 트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낸 다음 다시 조립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예리한 무기로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안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방대한 비즈니스 정보를 진짜 내 무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백지복수법, 능동적 회상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당장 익숙한 그 형광펜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방금 읽은 핵심 사업 기획서나 복잡한 데이터를 과감하게 덮어버리십시오. 빈 종이를 한 장 딱 꺼내서 머릿속에 남은 내용과 논리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진짜 답답할 거예요. 내가 방금 뭘 읽은 거지? 싶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 기억을 쥐어짜는 그 막막한 순간을 절대 피하지 마세요. 뇌가 땀을 뻘뻘 흘리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뇌가 핵심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이니까요. 형광펜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끄떡없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고효율 대안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교화 질문입니다.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계속 따져 물으세요. 이 시장 데이터 진짜 검증된 거 맞아? 이게 우리 기존 전략이랑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둘째는 교차학습이에요. 하루 종일 한 부서 이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나 다양한 시장의 주제를 번갈아 가며 검토하세요. 그래야 내가 지루해하지 않고 인지적인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합니다. 마지막 셋째, 구조적 노트입니다. 문장 전체를 노랗게 떡칠하는 대신에 문단 옆 여백에 핵심 정의, 발레, 치명적 리스크처럼 뼈대만 보여주는 짧은 키워드를 적어두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예리하게 발라내야 하는 리더들에게는 이게 바로 최고의 정보 소화법입니다. 자,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입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형광펜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여러분의 뇌를 향해 진짜 질문을 던지실 준비가 되셨나요? 한 중대재해처벌법, 즉 SAPA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할 준비 진짜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이니리, 버드, 이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옛날 재해 이론들이 이제는 그냥 시험용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래된 이론들이 놀랍게도 현 시대 기업의 가장 철저한 법적 방어선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할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계 특 하버잠 가비재물 실화 손기. 이름부터 너무 길고 생소하죠? 근데 이게 하이니리랑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 이론을 현대 비즈니스 전략이랑 법적 방어에 완벽하게 딱 접목시킨 5단계 전략 암호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암호가 여러분의 시각을 규제 지켜야지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엄청난 규모의 스마트 안전기술 시장을 싹쓸이하는 공격적인 전략가로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총 5단계입니다. 1단계 이계특부터 시작해서 하버잠, 가비재물, 실화송기,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최종 실전까지 이 순서대로 아주 쫙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 이계특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우리 경영진을 지켜줄 가장 탄탄한 법적 방어선, 그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이계특이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요. 실전 답안지 구조에서 따온 건데 문제 2번 개요, 특징의 앞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문제의식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강력해요. 단 1건의 치명적인 중대재해가 빵 터지기 전에 수백 건의 경미한 아차 사고들이 겹겹이 쌓이잖아요? 이걸 선제적으로 싹 다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종합손실 제어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딱 박아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어선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장에서 맨날 일어나는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수백 건의 아차 사고들 있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단순 통계치로 치부하고 방치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죠. 우리 CEO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지뢰밭 한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선제적인 통제야말로 경영진을 보호하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하버잠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이론이 어떻게 돈이 되는 예지보전 비즈니스로 변신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표가 하나 나오죠? 두 이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비교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왼쪽 하인리히의 1대29대 300 법칙은 작업자 개인의 불완전한 행동에 딱 꽂혀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 피라미드를 보면 작업자를 넘어서 아예 경영진이 관리해야 할 시스템 전체를 보고 있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무사고 고장이나 잠재 위험 징후 600건, 그리고 물적 손실만 난 30건을 관리 범위 안에 쓱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인리히가 그랬죠. 전체 사고의 무려 88%가 사람의 불완전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작업자 실수네 하고 탓하기 딱 좋은 통계에 불과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이 88%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랑 AI가 실시간으로 쫙 빨아들일 수 있는 행동 빅데이터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 돈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 잠재 위험 전이 메커니즘이 엄청난 비즈니스로 확 터지는 겁니다. 그 사소한 위험들이 물적 피해를 거쳐서 대형 사고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전에 아까 버드가 말한 600건의 미세 징후들 있잖아요. 그걸 모조리 IoT 센서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장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재앙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이 솔루션. 이게 바로 지금 수많은 발주처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고수익 스마트 예지보전 비즈니스의 진짜 핵심 원동력입니다. 대박이죠? 이어서 세 번째 단계, 가비 재물입니다. 이제 이 리스크 데이터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거대한 스마트 건설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실제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기술사가 작성한 답안지 초안인데요. 이거 보시면 그냥 딱딱한 글씨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최상급 실무 전문가들은 이런 교과서적인 이론 비교를 현실 세계 중대재해를 막아내는 엄청난 도식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냅니다. 어떻게 매핑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여기서 바로 가비재물의 가로형 개념 흐름도의 진가가 나옵니다. 맨날 보던 세로형, 피라미드 그림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걸 확 눕혀서 1단계 잠재 징후부터 2단계 경미한 물적 피해, 그리고 3단계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로로 시원하게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싹 바꿔서 보여주면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위험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빅데이터 관제 시스템이 요 길목에서 딱 끊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찰지게 설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즉 물적 손실입니다. 버드가 말한 그 30건의 인명피해 없는 단독 물적 손실 현상. 와, 이거야말로 우리 빅데이터 시스템이 아주 맛있게 타겟팅해야 할 완벽한 먹거리거든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싹 제어하는 솔루션을 입찰 제안서에 딱 끼워 넣는다? 그러면 공공 분야 턴키 입찰이나 초대형 스마트 건설 수주전에서 경쟁사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단계 시라손기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세운 그 멋진 빅데이터 전략들을 진짜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 어떻게 꽂아 넣을 거냐, 그 실무 통제 기준을 다룹니다. 전략을 현장에 돌리려면 기준이 아주 칼같아야 돼요. 바로 아차 사고와 물적 손실을 통제하는 기준인데요. 피라미드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수백 건의 무상해, 아차 사고, 이거는 작업자들이 핸드폰으로 쉽게 띡 올릴 수 있게 모바일 DB로 만들어서 문턱 없이 쫙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30건의 물적 손실은 고장났네 하고 대충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인 RCA나 고장 모드 분석인 FMEA 같이 완전 빡센 엔지니어링 분석을 의무화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통제를 해버려야 돼요. 드디어 마지막 글자, 기. 여기서 기술사적인 통찰이 딱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통계 잘 분석했죠. 근데 그게 책상 서류로만 굴러다니면 현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데이터들에 숨을 불어넣어서 매일 아침 작업 전 미팅인 TBM, 그리고 근로자들의 행동 습관을 스스로 바꾸는 BBS 안전관리 기법이랑 아주 찰떡처럼 연계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주도하는 이 살아있는 예방 통제망, 이게 바로 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는 거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최종 실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린 청사진이 스마트 안전이라는 진짜 현실의 융합시장에서 어떻게 터지는지 보시죠. 화면에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정부가 산업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옛날처럼 사람 갈아 넣어서 시공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IoT 센싱, 통신 플랫폼 기반의 기술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완전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500억 원 이상 공공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가 법적 의무화된 것만 봐도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감이 팍 오시잖아요? 결국 시장의 승패는 진짜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위험전이 메커니즘을 옛날 책에나 나오는 소리 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나중에 중대재해 터졌을 때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법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본 하이니히와 버드의 통찰력을 현대 스마트 기술이랑 제대로 버무려내는 기업들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안전 유지 관리 시장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30년 차 베테랑이라도 이 말에는 100% 동의할 겁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보드룸이라는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가이드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본 이계특 하버잠 가비재물 시라손기, 이 흐름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이 CEO를 지키고 동시에 회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까지 뚫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규제는 갈수록 살벌해지고 기술은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엄청난 변화를 구경만 하면서 고전 이론을 시험지에나 끄적이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손에 쥔 이 마스터 암호를 진짜 날카로운 무기로 삼아서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스마트 안전 시장을 완전히 씹어드시겠습니까? 네,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문제풀이 300선 시리즈는 현장의 작동성으로 살려내어 법적, 침투 전략까지 기술사의 3대 핵심 무기를 제공합니다. 업데이트되는 전문가의 뼈대 있는 통찰력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을 현장의 대체 불가한 최고 전문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